그럼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야, 비싼 EUV 장비 같은 거 말고 그냥 DUV 갖고 와서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EUV를 도입을 해서 7나노, 5나노를 만들어가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왠지 아십니까?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화웨이가 3년 만에 미국의 제재를 꺾고 드디어 스마트폰을 다시 출시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90% 이상을 중국 국산화해서 스마트폰을 만들었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미국의 제재가 소용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들려오는데요. 이러한 칩스법에서는 14나노 이하의 로직 반도체가 못 들어갔는데, 이번에 화웨이 메이트 60 프로에 들어간 프로세서의 경우에는 7나노급이라고 합니다. 이게 진짜로 중국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이 맞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홈페이지에 가보시면 이렇게 예쁜 색깔로 저렇게 커다란 동그라미와 같은 카메라 아일랜드와 기타 센서 부분이 보이죠. 저희 구성대로 아주 예쁘게 저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여기에 들어간 프로세서는 화웨이의 기린 9000S라는 칩으로 구동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프로세서가 바로 SMIC의 가장 앞선 7나노급의 공정 기술을 최초로 활용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분, 7나노라고 하면은 현재 TSMC보다는 뭐 한 4, 5년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기술이긴 하지만 14나노 이하를 규제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든 거지? SMIC나 화웨이 같은 중국 기업이 대체 이걸 어떻게 만든 거지?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알려진 바로는 이렇게 적층하는 기술, 스태킹 기술을 이용해서 이러한 로직 공정을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고, CPU와 GPU를 이제 SoC로 설계를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모뎀 IC를 딱 이렇게 적층해서 쌓아주는 이러한 스태킹 기술로 만들고 구성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웨이의 하이실리콘이 이러한 부분들을 제조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을 하다가 SMIC에 맡겼다거나 혹은 SMIC 설비를 그대로 가져와서 만들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원래 SMIC에서 가장 진보된 공정 기술은 바로 14나노였죠. 그런데 이게 딱 막히니까 어떻게 돌파구를 찾았는지 궁금하시죠?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이렇게 마우스 스크롤 계속 내려보면은 거의 뭐 애플과 유사한 인터페이스를 보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소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프로세서 관련된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의 가장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프로세서와 관련된 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오히려 외신들이 이걸 뜯어본 거예요. 화웨이가 진짜 오랜만에 스마트폰을 냈다는 것도 중요하고 대체 어떤 부품을 이용했나, 칩스법에 반응하는 거 아니야? 이런 궁금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뜯어보니까 화웨이의 하이실리콘은 일단 TSMC의 최첨단 제조 기술을 계속 채택해온 로직 설계 최강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칩스법 이후로 이제 떨어진 거죠. 기린 9000S라고 하는 이 칩 같은 경우에는 기존 기린 9000에서 조금 발전된 구조인데 뭐 면적 크기는 거의 비슷해요. 105제곱밀리미터에서 107제곱밀리미터로 거의 약간만 상승하고 공정만 살짝 변화한 구조인데, 실제로 이걸 들여다보니까 다른 회사의 7나노급과 유사하구나 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신박하죠. 코어 구조도 이제 ARM의 아키텍처를 가져왔으니까 4개의 고성능 코어, 한 개는 최대 2.62GHz까지 팍 쏘는 그러한 퍼포먼스 코어, 2개는 또 2.15GHz로 도는 코어, 그 다음에 4개의 이피션트 코어, 이거는 1.5메가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이러한 구성으로 토폴로지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CPU, GPU 코어 자체는 이전에 하이실리콘 SoC에서 설계한 기준으로 비교해봤을 때는 좀 클락을 낮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공정에서의 어떤 충분한 양품이 확보되지 않거나 발열 문제라든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스태킹이었기 때문에 발열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서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이제 뭐 알려진 사실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아티클을 보고 분석을 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되겠고요. 요거를 실제로 뜯어보면 저렇게 보이죠. 하이실리콘 짜라짜라 뭐라뭐라 적혀 있죠. 그래서 이 칩을 화웨이가 만들기 위해서 SMIC하고 협력을 한 게 아니라 아예 그냥 화웨이가 이제 구매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로이터 내용을 따르면은 보통 7나노 공정 수율이 현재 다른 파운드리 업체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으로 굉장히 이제 그 램프업을 해서 수율이 굉장히 올려놓은 상태죠. 그런데 이 SMIC의 7나노 같은 경우에는 50%가 채 안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출하량도 200만 개에서 400만 개의 칩으로 딱 제한이 될 거니까 수천만 개의 스마트폰을 대상으로 하는 칩은 아닐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화웨이가 3년 만에 내놓은 스마트폰이지만 현재 샤오미, 오포, 비보 그리고 애플까지 합쳐가지고 중국 시장을 다 먹고 있는 상황에서 화웨이가 예전처럼 이제 1위의 명성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매일경제 신문 기사에서 이렇게 기자분께서 이렇게 잘 정리해놓은 내용을 보면은 여기 보이십니까? 2019년 11월에 네덜란드 ASML의 EUV 중국 수출 금지라고 돼 있죠. 중국은 EUV 설비를 못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7나노급으로 이제 진입을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중국 파운드리인 SMIC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자리 숫자대의 로직 공정을 제조하는데 상당히 느린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극자외선 EUV를 사용하지 않고 심자외선 DUV, 바로 이
이전 세대 모델이죠. 이 리소그래피를 사용해서 7나노급의 공정을 만들 수가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멀티 패터닝이라는 기술이죠. 지금 도시계를 보시면은 상당히 잘 그려져 있는데 EUV에서 한 방으로 이제 미세하게 이렇게 공정을 할 수 있는 것 대신에 멀티 패터닝으로 이렇게 저렇게 쪼개가지고 어떤 특정한 로직의 선로를 마스킹할 때 여러 개의 패턴을 각각 여러 번 쏘아줘가지고 패턴을 그려나가는 거예요. 결국 웨이퍼의 반도체 리소그래피라는 노광 공정이라는 것은 칩의 설계의 밑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작업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DUV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단위, 굉장히 미세하게 할 수 있는 단위가 EUV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신 것처럼 큰 그림으로 패턴을 여러 개를 만들긴 하지만 얘를 마스크를 만들고 조금 약간 시프트를 해서 또 만들고 좀 시프트해서 또 만들고 하면은 그 사이사이 마스크들끼리의 간격은 훨씬 더 좁은 구간의 공정을 구현할 수가 있겠죠. 원래 이 노광 공정에서는 이렇게 마스킹을 할 때 빛이 나가고 안 나가고 할 때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배우잖아요. 파동의 이 회절 슬릿을 지나갈 때 파동이 물결이 파동이 그 직선으로 가더라도 회절을 만나면은 이렇게 물결 모양으로 퍼져나가잖아요. 이런 회절을 벌어지기 때문에 서로 간섭이 굉장히 많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DUV 같이 기본적으로 이 나노 수준이 높은 경우에는 회절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해서 많이 노이즈가 발생하지만 이렇게 멀티 패터닝을 통해서 여러 개 구분을 해서 하면은 조금 더 낮은 수준으로 만들 수 있고 이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EUV 장비를 씀에 따라서도 멀티 패터닝으로 해서 더 작게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SMIC에서 14나노였는데 7나노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멀티 패터닝을 이용해서 그 수준을 만든 것으로 보여요. 지금 보시는 그래프가 예전에 KRF 때부터 ARF 그리고 EUV로 올 때의 가로축으로의 이 나노 사이즈가 줄어드는 걸 보이실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ARF 같은 경우에도 여기 ARF의 노란 색깔, 주황 색깔, 빨간 색깔 요거 보면은 똑같은 ARF의 임에도 불구하고 DP, 더블 패터닝, 트리플 패터닝, 쿼드러플 패터닝의 함에 따라서 7나노로 갈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 번 패턴을 쪼개서 하면은 더 작은 것을 구현한다는 건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럼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야, 비싼 EUV 장비 같은 거 말고 그냥 DUV 갖고 와서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EUV를 도입을 해서 7나노, 5나노를 만들어가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왠지 아십니까? TSMC도 3나노 공정, 핀펫의 마지막 공정인 3나노 공정에서도 N3B 공정과 N3E, N3P, N3X까지 이렇게 나눠서 공정 로드맵을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 N3 같은 경우에는 EUV 공정을 쓰는 단계가 25단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N3E 같은 경우에는 19단계로 되죠.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만드는데 반도체 웨이퍼를 만들고 칩을 만드는 데에 그 단계가 25에서 19단계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EUV를 사용하는 장비의 수준이 거의 20%가 줄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대량 생산, 반도체를 대량 생산함에 있어서 원가 절감을 이뤄낼 수가 있겠죠. 제조 비용이 낮아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조 공정을 간단히 하니까. 테슬라도 지금 뭐 기가팩토리에서 계속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로봇도 집어넣고 한 번에 모듈 형식으로 딱 합쳐내고 이렇게 하면서 한 차를 만드는 데에 드는 비용 자체를 줄여가지고 반값 전기차 뭐 이런 거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야 전기차가 싸져야만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다라는 강력한 신념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EUV 장비를 덜 쓰면 덜 쓸수록 미세화가 덜 되거나 노이즈가 많이 쓰거나 아까 회절 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DUV를 써서 7나노 공정을 만들면은 그 자체가 좋긴 하죠. 그런데 이 제조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졌을 거고 수율도 지금 굉장히 낮은 경우라고 봤기 때문에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다는 겁니다. AP 한 개당. 근데 이걸 보면은 이게 계속 지속 가능성이 있을까? 메이트 60 프로 과연 경쟁력이 있을까 봤을 때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지금은 뭐 화웨이가 미국의 제재를 이기고 독립했다라고 이렇게 관영 매체들, 중국 관영 매체들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는 그냥 이제 홍보성의 얘기라고 저는 해석이 되고요. 그런데 이런 거는 보실 필요가 있죠. 중국이 정부 지원을 계속 주니까 돈을 어마어마하게 때려가면서도 우리가 독립할 의사가 있다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관점도 있겠죠. 그러니까 미국 의회에서도 굉장히 좀 뒤숭숭한 분위기를 보이고 이거 계속 규제하는 거 맞냐, 더 빡센 규제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화웨이가 다시 등장함에 따라서 DUV를 가지고도 노광 공정을 더 작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알려지게 됐고 결국 제조 비용을 감수해서라도 우리는 반도체 독립을 이뤄내겠다 이런 관점을 얘기를 한 것이 되겠죠. 이거를 뭐 중국이 벌써 뭐 미국을 이겨냈네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기에는 아직 섣부른 판단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독립적인 그러한 굴기를 위해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르고 있는 중국의 모습에 좀 더 약간 위협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번 주 아이폰 15 발표가 기대되는 가운데 아이폰 15는 의식해서인지 이렇게 자기가 전체적으로 다 만든 스마트폰을 3년 만에 출시하면서 또 한 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쫄깃함을 느끼고 있는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